한국이 지금도 현재도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정치 양극화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 양극화는 정치적 의견이나 이념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적대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적 협력을 어렵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신과 분열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근데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한 25년, 30년 전 요때쯤만 해도 무슨 여당, 야당 간에 이렇게 좀 화합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서로 이렇게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고 헐뜯고 내려까고 뭐 이런 거에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돼서 그런지 실망스러운 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그런 갈등이 더 고조되고 심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 상대를 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다르게 말한다면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과 요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의견들을 잘 조율해내고 갈등을 조정해서 이를 통합의 어떤 사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당이 오히려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분열을 부추긴다는 어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대해서 이런 갈등하고 되게 양극화되고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를 가지고 별칭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몸싸움을 많이 한다. 그래서 동물국회. 그다음에 서로 정쟁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물국회.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비는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국회의 아주 일반적인 풍경을 보시면요. 지금 국회에서 300석 중에서 집권당이 소수 의석이고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다른 말로는 제2요구권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제2의 다오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될 때까지 국회 기능이 장기간 멈추고 이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난 21대 국회 이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의 지나친 양극화로 국회가 점점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가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조사회사 중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주요 국가들의 정치 양극화 수준을 1위부터 17위 순위로 매겼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설마 1위는 아니겠지, 제발. 저도 1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발 1위는 아니겠지. 당첨객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나라가 몇 위나 될까 혹시 예상할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손가락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몇 위 정도? 2위? 뭐 좋든 안 좋든 일단은 1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규현 선생님, 쌤 오늘 요거는 1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1등 안 되겠죠? 제발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당신의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돼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가 하물며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에 9명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갈등이 있고 그중 49%는 매우 강하다고 인식을 한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박빙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깻잎 한 장 차이. 그렇죠. 개표율 50%를 막 넘긴 새벽 0시 반쯤 두 후보 간 득표율이 동률이 되었고 이후 윤 후보가 줄곧 선두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 내로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그거를 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양 후보,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갈라져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지난해 말에 그 국회 안에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과 함께 유권자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시는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실태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드리면요. 다양한 차원의 사회 균열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이 무엇냐 물어봤을 때 여기 빨간색이 진보 보수 간 이념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가 62%로 다른 갈등 요인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층과 서민 사이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계층 갈등이죠. 그게 53%,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47%의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최근에 경제적 양극화 이런 것도 심각하다 그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진보 보수 진영 간 이념 양극화, 정치 양극화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혹은 정치적으로 자기는 무관심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은 국회에서 맨날 의원들이 진보 보수 혹은 두 정당 중심으로 너무 싸우고 협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자기가 느끼기에 네. 실제 사회보다 더 정치 양극화를 심각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더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싸움에 전선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약 530명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 조사에 참여해서 국회가 중요한 중장기 의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서 당을 넘어서 의원들이 합의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보기에도 심각하다,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거는 양쪽에 있는 목소리가 둘 다 그래도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거니까 예. 흐리멍텅하게 의견이 없는 것보다는 예. 뭐 좀 나은 면이 있는 것도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되게. 오. 모든 정치 현상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일 수는 없겠죠. 정치 양극화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보 보수가 정책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진보 보수 간의 정책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감정적으로만 나뉘는 정서적 양극화를 구분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념적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A 정당하고 B 정당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A 정당이 나를 잘 대변해 줄 것이다. 아니면 B 정당의 정책적 입장이나 이념적 입장이 나와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 정당을 찍는 게 좋겠다. 나는 B 정당을 찍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미국을 보면요.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도 양당제잖아요. 이념 정책적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죠. 예를 들면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의 법적 처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태도를 취해요.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 국경에다가 막 그 장벽을 치면서 그랬다.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 막 하면서 막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많이 취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가스나 기름을 쓰는 산업에서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또 입장이 갈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 어젠다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환경 규제 정도는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누가 나를 더 잘 대변해 줄 것인가 해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유권자들이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지고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제고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적 입장의 차이든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근데 입장이 다른 지지자나 정당에 대해서 적대적 반감을 갖고 정서적 차원에서 우리 편과 적을 나눠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고 절반 이상인 58% 이상이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 결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우정에 금이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네. 사회까지 좀 침범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얘기하기도 하죠. 예.